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최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전략이 급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고노다로 방위대상의 기자회견도 그 징후 중 하나인데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을 뿐 아니라 대북 공격에 한국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경우에 한국과 중국의 양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고노다로는 주변국이 어디인가요? 라고 되물었는데 질문한 기자가 분명히 중국이나 한국이라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기자가 주로 중국이나 한국이 됩니다 라고 답하자 고노다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데에 어째서 그런 양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을 상대로도 적 기지 공격론이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한국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했는데 만약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양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어째서 한국의 양해 따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 일에.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에를 통해 한국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건데요. 또 일본은 미국 주도하의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에서 미국 동아시아 정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사전 양해 없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신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최근 우리 군의 잇따른 전력 강화 의지와 기술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의 국방 전력을 의식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긴장시키고 자극한 최근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27일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체 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 발사체 분야입니다.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무4 미사일 개발이 성공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군이 개발한 현무4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시험 발사에서 최종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5월에 실시된 현무4의 시험 발사에선 2발 중 1발이 불발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지적이 나왔었는데 3달 만에 오류를 개선해 완전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가 800km로 유사시 경남 지역에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데 탄두 중량도 2톤 이상으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위력을 갖췄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충남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현무4의 시험 발사가 실시됐는데 발사 직후 남쪽으로 약 400km를 날아간 뒤 목표 지역에 정확히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현무4의 비행 성능과 정밀도, 파괴력이 검증됨에 따라 군은 개발 성공 판정을 내렸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A4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지난 7일 출고에 성공한 것입니다. A4 레이더는 2016년부터 ADD 주관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용 레이더로 KF-X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 레이더는 미국이 F-35를 우리에게 팔면서도 끝까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첨단 기술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4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에도 2017년과 18년 2차례 지상시험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 장치인 하드웨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며 작년에는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해 다시 한번 하드웨어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12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국내 개발이 결정될 당시 국내에 팽배했던 비관론을 딛고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포화가 쏟아진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4년 만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 합의에 관한 논의입니다. 현재 한미협정에 따라 우리 군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해제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협의는 1979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체결하며 기술 이전과 사거리 제한에 합의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우리가 만든 미사일은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됐었죠. 그동안 진행된 세 차례의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가 지금의 800km까지 늘어난 건데요. 최근 한미 정부가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800km보다 늘어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사정권에 들어오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돼 미중의 체제 갈등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29일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문제도 거론됐으며 트럼프 미 행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우리 군이 전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일본이 이를 의식해 갑자기 거침없이 불편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우리만의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키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